이제 다항식의 곱셈 정리까지 했으니까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고 가도록 하자고. 우리 이제 교재에서 B단계의 44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A단계 문제는 이제 본인들이 꼼꼼하게 좀 풀어주시고, 혹시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A단계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제 기본적인 연산이니까. 이제 들어가기 전에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을 좀 몇 가지 더 얘기하고 갈게요. 이제 곱셈 공식 같은 경우에는 공식을 모르면 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이 공식이 좀 잘 기억이 안 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자, 그런 경우에는 공식을 봐도 상관이 없는데, 보고 나서 그 공식을 본 상태에서 문제를 풀지 마시고, 본 부분은 덮고 다시 한번 암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 주셔야지, 이 공식에다가 그 어떠한 숫자를 자꾸 대입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실력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좀 주의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자, 44번 문제를 볼 건데 뭐 어렵지 않은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뭘 풀어야 되느냐? 다항식 x가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 있네요. 그럼 x는 어디 있는지 보니까 x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 식을 지금 정리를 좀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항을 통해서 이제 전개를 해 볼 건데, 한번 봅시다. EX를 중심으로 놓고, 자, B를 2항을 하겠죠? 그럼 A-5B에 B가 2항이 되면서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그럼 정리하면은 A-4B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X이기 때문에 양변을 또 2로 나눠주면 2분의 1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B는 마이너스 2B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A에 있는, 어디에 A가 있을까? 봤더니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죠? A를 대입을 하고 B를 대입을 합니다. 자, 그대로 모양 그대로 놔주시고, 어떤 다항이 갈 때 곱하기로 연결되는 부분은 가로를 좀 써주는 게 좋겠지. 그래서 가로를 써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6y 제곱을 이렇게 써주시고, 마이너스 2도 있고 B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4y 제곱을 이렇게 써주게 되겠죠. 자, 그럼 그 상태에서 2분의 1이 각각으로 다 이렇게 분배가 되겠죠.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2가 각각으로 분배가 됩니다. 자, 곱해지는 부분을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자, 문제를 보면 되는데, 2분의 1이 곱해지면서 하나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y 그 다음에 플러스 3y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마이너스 2가 곱해지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4xy 마이너스 8y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그 상태에서 같은 항을 봐야 되겠죠. x의 제곱, 2x의 제곱. 자, 문자가 같은 xy, xy. 그 다음에 y의 제곱, y의 제곱. 이렇게 하고서 각각의 개수를 지금부터 이제 적어주면 됩니다. 그죠? 자, x의 제곱이 하나 있고 두 개 있으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4xy, 마이너스 6xy. 3y 제곱, 마이너스 8y 제곱, 마이너스 5y 제곱.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자, 그러니까 답이 어딨어? 자, 3번이네요. 3번. 이렇게 풀 수 있는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대표용 2번에 보면 유형 2번에서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네요. x제곱의 개수. 자, 물론 이 문제는 전개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렇게 또 요렇게 또 요렇게 해가지고 전개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물어보는 게 x제곱이란 말이에요. x제곱. 그럼 x제곱만 구하면 되지 뭐 굳이 그거를 다 전개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 않겠지, 그지?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일단은 2x 세제곱을 보시면 2x 세제곱하고 곱해져서 x제곱이 나오기 위해서는 x분의 1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어디에도 x분의 1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x제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6x제곱은 x제곱이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고 뒤에 쪽에 상수항이랑 곱해지면, 자, x제곱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곱해서 60x제곱을 구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 보이죠? 마이너스 8x는 당연히 x랑 곱해지면 되니까 여기서 곱해지면서 마이너스 40x제곱이 보일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고는 x제곱이 바로 한눈에 보이는군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x제곱을 쓰겠죠. 이렇게. 자, 그럼 계산을 해주시면은 19x제곱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사실상 객관식이기 때문에 뭐 크게 그런 실수할 일은 없겠지만, 주관식에서 좀 주의해야 되는 거는
개수를 물어봤을 때는 요 19를 물어보는 거지. 근데 우리가 지금 계산했을 때는 19x제곱이 나왔잖아. 자, 그렇다고 해서 답을 19x제곱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제곱 앞에 있는 숫자 요걸 물어본 거기 때문에 19를 적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것만 주의하면은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3번에 나와 있는 곱셈 공식의 전개식이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3개짜리를 좀 전개를 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뭐 문제를 뭐 밑에 좀 넘겨놓고 볼 건데, 우리가 예전에 뭐 치환을 이용한다든지 뭐 다양한 방식으로도 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 3개짜리의 제곱에 대한 공식을 이제 방금 배웠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니까 얘는 이 상태에서 그냥 한번 쓸게요, 선생님이. 자, a 제곱이 2번 선택되고 b가 2번 선택되고 c가 2번 선택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 상태에서 a 한 번, b 한 번, b 한 번, c 한 번, c 한 번, a 한 번 이렇게 쓸 거야. 자, 여기 썼으니까 이제 앞에 거 하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걸 쓸 건데, 지금 형태꼴을 보면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얘를 세로 방향으로 써주는 게 나중에 계산하기가 좀 편하겠죠. 그래서 세로 쪽으로 자 바로 이어서 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를 제곱하면 a제곱, b를 제곱하면 b의 제곱, c의 제곱. 얘는 이제 문제가 없고요. 자, 이제 보호를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앞에 쪽에 마이너스가 이제 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하고 b를 곱해야 된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2ab 써주고 b와 c를 곱하면 2bc, 그 다음에 c와 a를 곱하면 마이너스 2ca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a제곱, b제곱, c제곱 써주고 a와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2ab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c 이렇게, 그 다음에 2ca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자고. 지겹죠? a제곱, b제곱, c제곱, 그 다음에 2ab, 2bc, 그 다음에 마이너스 2ca까지 써주면, 자, 이렇게 위의 식을 전부 다 전개를 한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 얘를 그대로, 그죠? 계산을 하면 되겠지? 선생님이 일부러 같은 항이 지금 반복되도록, 자, 문자를 좀 정리해 놨어요. 그러면 a제곱은 또 그대로 있으니까 다 더하면 4a제곱, 그 다음 그대로 더하면 4b제곱, 그대로 더하면 4c제곱. 이 상태에서 자,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다 제거되고 결국은 얘가 답이 된다는 사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2번이 되겠네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 저 한 번만 선생님이 볼게요. 자, 공식을 외워주셔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요게 제일 기본이니까 2번 선택되는 과정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서 a제곱, b제곱, c제곱, 2bc, 어이구, 먼저 써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 상관없으니까 2ca 하고 앞에 쪽 안 쓴 거 쓸까? 2ab, 얘를 자, 써야 된다는 부분. 얘를 이제 반드시 외워서 가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공식 말고 밑에 쪽에 풀다 보면 곱셈 공식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외워서 가야 되고, 다시 한번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데, 공식을 펼쳐놓고 거기다가 대입해서 가면은 조지는 거야. 그거는 절대 안 되고 반드시 외워서 적용할 수 있도록, 혼자 생각하고 외워서 할 수 있도록 하자, 이 얘기죠. 자, 이제 유형 4번 문제를 볼 건데요. 여기를 보면은 얘는 뭐 이제 치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치환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전개도 상관없지만, 얘를 보세요. 여기 덩어리가 보이나요? 여기 덩어리가 보이죠? 자, 이거 치환을 해서 t라고 써도 상관없지만 우리는 앞에 쪽에 덩어리로 배웠기 때문에 그냥 봅시다. 그럼 덩어리와, 자, 뒤에 쪽을 보면은 EC가 보이나요? EC. 자, 근데 연결된 보호를 보세요. 똑같이 생겼는데 보호가 앞에가 마이너스, 뒤에가 플러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보니까 앞에 덩어리를 제곱하고 덩어리를 가로로 묶어주면 하나의 덩어리가 되니까 제곱이 하고 EC를 제곱해서 빼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자, 이 상태에서 끝내면 안 돼. 이제 끝까지 전개를 해야 됩니다. 전개를 하라고 했으니까 항을 끝까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9a 제곱 2번 선택해, 마이너스 6ab, b의 제곱, 마이너스 4c의 제곱. 여기까지 쓰게 되면은 요게 답이 되겠죠? 자, 이거는 뭐 주관식이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지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유형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제 그 선생님이 이 곱셈 공식의 변형 관련된 거는 길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는데,
x의 세제곱과 마이너스 y의 세제곱 요거가 변형되는 부분을 외워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x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은요. 자, 두 가지 형태꼴로 만들 수 있어요. 먼저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이 있다면 더하기 3xy의 x 마이너스 y 형태꼴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쪽에 배우는 인수분해 공식을 보면 얘가 x 마이너스 y의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 형태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이 두 개의 공식의 특징은 뭐냐면 이 위의 공식 같은 경우에는 x-y와 xy만 안다면 풀 수 있다는 특징. 그리고 이 밑에 쪽의 공식을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알아야만 풀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공통으로 나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위에 걸 써도 상관이 없고 아래 걸 써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하는데 선생님이 뭐 하나만 하면 되지 뭐 굳이 두 개를 외워야죠? 실제로 이 공식을 너네들이 더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인수분해를 또 배우게 되면은 얘는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위에 거보다는 아래 걸 더 많이 외우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좀 적어 본 거예요. 어쨌든 xy를 구해야 되니까 xy가 어디서 튀어나올까? x-y를 제곱해서 한번 써볼까? x제곱에 마이너스 2xy에 y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그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x-y를 제곱하니까 4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이야. 그럼 마이너스 2xy만 남네. 이렇게. 그러면 2xy가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고 x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겠죠? 그죠? 뭐 여기까지 구해놨죠. 1번.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도가 맞나? 그런 것 같아. 그런 상태에서 자, 위에 쪽 선생님은 요 식에다가 알고 있는 걸 한번 넣어 볼게요. 얘는 이제 외우는 게 좋아요. 근데 x 3제곱 y 3제곱은 x-y를 줬으니까 2의 세제곱. 자, 그대로 쓰고 3 곱하기 xy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 한번 써주고 다시 x-y 대신에 2를 써주면 이제 해결이 되겠죠. 그럼 앞에 2의 세제곱은 8이고 뒤에 쪽에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3 나오니까 5가 나오네요. 5가. 따라서 답은 뭐가 된다? 5번이다.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계속 문제를 한번 볼까요? 12번 유형도 봅시다. 12번에 뭐 이제 6번 유형이군요. 얘를 보는데 실제적으로 얘가 다항식이 나왔기 때문에 뭔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 거는 여러분들 별로 좋은 문제 풀이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이제 꼴이 등장을 한다면 그 꼴에 어떻게 자기가 대응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확인하고 문제 푸는 방법을 좀 봐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뭐 이게 길게 좀 얘기할 건 아니지만 요 앞에 쪽에 2차식이 나와 있죠. 얘는 2차 방정식인데 이 2차 방정식이 튀어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인수분해를 통해서 근을 구한다. 이게 중요한 거겠죠. 즉 다시 말하면 인수분해를 해서 얘가 근이 나온 다음에 x를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 했을 때는 사실은 근의 공식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근의 공식도 아니야?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판별식을 이용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2차 방정식 문제를 접근하는 제일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여러분. 자, 이게 2차 방정식을 접근하는 방법인데 사실 이 문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아니겠지? 그지? 선생님 뭐하러 했어요? 아니, 뭐하러 하는 게 아니라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접근한다는 걸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 자, 근데 근의 공식을 써서 사실 대입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식을 보니까 식이 보통이 아니야. 이거 뭐 별거 아니네. 근데 이제 어쨌든 보니까 세제곱 있는 것도 좀 특징이지만요. 요 두 개의 식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얘네가 역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로 알아야 되는 거는 역수 관계가 있을 때 양변을 x로 나눠 보는 거죠. x로 나누는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건데 얘는 딱 그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특이한 건 아니고 종종 튀어나오는데 얘가 좀 잘 봐야 되는 거는 역수 관계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양변을 x 또 나누어 본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해 보면 자, x 나눠봐. 그럼 어떻게 돼? 이거
x, 자, 뒤에 거 먼저 쓸게요. 얘는 이제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뒤에 거를 보면은 마이너스 x분의 1이 있을 수 있고, 그죠? 얘는, 이게 마이너스 2니까 넘어가면서 2가 되겠죠? 2다라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식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자, 역수가 곱셈 공식 할 때는 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을 딱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는 거는 어차피 곱셈 공식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덩어리째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x 세제곱이라는 세제곱이 나와 있고 마이너스 역수의 세제곱이 나왔다면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야? 그러면 x 빼기 x분의 1 아까 그거죠. 덩어리 빼기 덩어리의 세제곱 쓰고 더하기 3 곱하기 2개를 곱하는데 이게 역수가 나온 이유겠죠. x 곱하기 x분의 1 이렇게 써버리면 요 가운데 부분이 어떻게 바뀔 수밖에 없어. 얘가 1이 나와버린다는 거지. 실제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려면 빼기도 알고 있으면 더하기도 곱한 관계를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데 역수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얘를 곱했을 때 1이 나와버리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가 x-x분의 1이 있으니까 실제로 x-x분의 1만 알고 있으면 x세제곱과 x세제곱의 역수에 관련된 식의 답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죠? 따라서 x-x분의 1은 2니까 세제곱하면 8 나올 거고 더하기 3 곱하기 2가 되면서 자 더하면 14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마찬가지로 답을 적어야 되겠죠. 답은 14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뭐 어쨌든 처음 만약에 이거를 모른다면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형 7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형 7번에서 보면은 뭐 앞에 쪽에서 막 이상하게 막 나와 있네, 그지? A 더하기 B 더하기 C도 주고 제곱도 주고 세 개를 곱하는 도 주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 구하는 건 뭐야? A분의 2, B분의 2, C분의 1을 다 더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은 이 모양이 나왔을 때는 통분하는 게 먼저예요. 통분. 왜 통분을 먼저 하라고 하냐면 이 상태에서 계산이 안 돼. 실제로 만약에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을 구하려고 하는데 통분을 안 하고 구하려면 각각의 A, B, C 값이 나오지 않으면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통분해서 정리를 하는데 자 A, B, C가 나올 거고요. 그죠? 그럼 각각 없는 애를 쓰는데 A, B, B, C, CA가 자 각각이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A분의 2 더하기 B분의 2 더하기 C분의 1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자 이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A분의 2 더하기 B분의 2 더하기 C분의 1은 A, B, C 분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구하라 라는 문제로 바뀌었고 ABC는 자 실제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만 써주면 되는 거고 자 지금 모르는 게 뭐냐면 AB, BC, CA가 뭔지 몰라.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AB, BC, CA를 구해야 되는데 보니까 더하기 제곱한 값을 줬다. 그러면 아까 외워둔 공식이 있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배의 A, B, B, C, CA가 되더라 라고 이렇게 외웠는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쟀으니까 9가 나올 거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15가 되면서 자 2배의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친구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2배의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친구는 마이너스 6이라는 사실을 알고 실제로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라는 값은 마이너스 3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겠는 거죠. 그럼 그대로 이 친구를 마이너스 3 이쪽으로 올려주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이 써주면서 답은 3이 나오네요. 3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7번 유형까지 했고요. 자 이제 뭐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8번, 9번 유형 정도까지만 하면 대표 유형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고 자 이제 어떻게 푸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한 다음에 본인들이 문제를 밑에 거를 꼼꼼히 풀어봐야 돼요. 반드시. 자 곱셈 공식을 이용한 수의 계산인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중학교 때 비슷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봤어요. 그래서 익숙한 문제인데 이 형태꼴에다가 자 봅시다. 내가 필요한 애를 써줄 건데 얘가 이거 뭐야 이게 이렇게 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뭐만 딱 써주면 되냐면 앞에 쪽에 4 마이너스 3만 이렇게 써주죠. 그래서 이거 써도 돼요? 써도 되지? 왜 써도 되는 거지? 얘는 1이잖아요. 1은 곱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식의 변형이 없죠. 자, 그러면 얘를 곱하게 되니까
자, 앞에 거 먼저 차례대로 한번 해봅시다. 먼저 1차적으로 얘랑 이제 곱할 건데, 똑같은 문자가 있고, 더하기 빼기란 말이야.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이 되죠. 선생님, 16 빼기 9니까 7이네요.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모양을 그대로 놔두고, 얘를 다시 한번 써줘야지. 자, 이렇게 써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또 보니까, 또 똑같은 애가 있는데, 제곱 빼기 제곱이네요. 맞아. 4의 4제곱, 3의 4제곱. 하고, 4의 4제곱 더하기 3의 4제곱이 써집니다. 자, 그 상태에서 또, 4의 8제곱, 마이너스 8의 8제곱.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걸 뭐 선생님 실제로 그냥 뭐 이거 별거 아닌데, 계산하면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러면 망하는 거죠. 어디에서 답이 딱 오냐면, 밑에 딱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뭐 8제곱, 16제곱 뭐 이렇게 나와 있지. 그제? 이건 뭐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야. 왜 그러냐면, 2의 10제곱이 이미 우리가 1000이라는 사실을 알죠. 2의 10제곱이 1024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2의 뭐 몇 쓰기, 16제곱, 이런 거 계산하기 힘듭니다. 그죠? 요거는 아니었던 거지. 자, 이제 76번에 곱셈 공식 도형의 활용인데요. 활용해서 이제 몇 가지, 맞다. 선생님이 앞에 부분에서 조금 저 추가로 얘기해 줄 내용이 있으니까 요거 좀 다시 한번 돌아와서 봅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가, 여기에다가 지금 1을 곱하니까 선생님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라고 할까? 5 더하기 3?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5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을 수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요거, 선생님 얘는 5 빼기 3을 곱하고 싶은데, 자, 여기다가 5 빼기 3을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사실 이제 느낌이 오는데, 5 빼기 3은 1이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1이 아니죠. 그래서 1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답이 되는 거니까, 항상 1이 되는 애만 곱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1이 되는 애를 곱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4 빼기 3은 그냥 1이니까 그냥 썼지만, 5 더하기 3이 나왔다고 한다면, 얘는 1을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분모의 2분의 1을 써주고, 얘가 실제로 이제 앞에랑 똑같은 과정이 나올 거니까 5의 8제곱 마이너스 3의 8제곱이 나오는 이런 형태꼴이 나오겠죠. 그죠? 계산 과정은 궁금하면 이제 혼자 해보면 돼. 알겠지? 자,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1이 곱해져야 된다. 근데 1이 아니라면 1을 만들어준다. 이게 포인트니까, 요거 좀 변형된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걸 넘어가 봅시다. 자, 요번에 이제 도형의 활용인데요. 활용은 이제 계산식을 어떻게 만들어주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활용 부분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보통 미지수 잡는 걸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미지수만 좀 잘 잡아주면 되니까 아주 많은 미지수 말고 어떻게 하면 좀 되는지 보자고. 먼저 지름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원의 둘레의 길이가 46인 17의 원의 둘레의 길이가 46인 직사각형이 있군요. 이렇게 있다요. 그때 실제로 구하는 건 직사각형의 넓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미지수가 필요하니까 여기 가로의 길이를 x를 잡고요. 세로의 길이를 y로 잡아주는 거죠. 자,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직각이 될 건데 실제로 얘는 뭐 직사각형이라는 표현이 없더라도 자, 당연히 원에서 지름을 잡으면 원주각의 형질에 의해서 여기는 직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식을 한번 써볼 건데 일단은 직각삼각형이 나왔으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가 생각나는 거지. x에 왜 세제곱 썼어? 자, x의 제곱 피타고라스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 17의 제곱 이렇게 쓰겠죠? 17의 제곱 썼어.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46이니까 자, 당연히 둘레 길이 2x, 2y는 46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x 더하기 y가 자, 23이라는 사실까지 안 거야. 됐죠? 여기까지? 자, 왜냐면 뭐 17의 제곱, 그 다음에 해도 상관없지만 그냥 한번 달고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은. 근데 실제로 구하는 건 뭐냐면 직사각형의 넓이 s니까 넓이 s는 가로 길이하고 세로 길이를 곱하면 된다고. 그럼 요건 뭘까? 요렇게 문제가 바뀌었죠? 자, 그러면 써놓고 보니까 도형이 나와서 뭔가 어려워 보였는데, 구하고자 하는 건 결국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주고 x 더하기 y를 준 상태에서 xy를 구하는 문제로 바뀐 거죠.
별로 어렵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x 더하기 y를 그냥 제곱해. 제곱을 했더니 x의 제곱에 2xy에 y의 제곱이야. 이렇게 나올 거고. 맞죠? 그럼 x 더하기 y의 제곱이니까 23의 제곱입니다. 23의 제곱이 나올 거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7의 제곱이고 더하기 2xy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식을 정리를 해보면 2xy를 좀 놔둔 상태에서 23의 제곱 마이너스 17의 제곱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 상태에서 자, 우리 이제 앞에 쪽에서 배웠던 뭐 실제로 계산이 상관없지만 제곱 빼기 제곱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 원리예요.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23 더하기 17 23 마이너스 17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앞에 거는 23 더하기 17 하면 40 나오나? 그죠? 곱하기 얘는 6이죠? 6 이렇게 나올 거고 xy는 2를 나눠주는 거니까 120이 되면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넓이 s는 120으로 답을 구해줄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를 하면은 우리가 앞에 곱셈 공식에 관련된 문제를 푼 거고요. 잠깐 개념을 나눗셈 정리를 하고 나머지 유형을 다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잠깐 끊었다 갈게요.